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남편이 결혼 후 폭력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한 아내가 또다시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은 자식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면접 교섭권이 받아들여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복장을 한 남성이 전국의 공구업체를 돌며 발전기를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종교 집회에 쓸 거라며 승려증까지 보여줬지만 해당 종단은 수년 전 없어진 곳이었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부터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아들을 감싸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진짜 봄 날씨 같아요, 박 변호사님. 아유, 봄 날씨 같습니다. 예.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서 오늘 시청률 걱정돼요. 아 진짜. 비라도 좀 오면 좋으려고. 아 그래도 추울 때는 열받으니까 보시라고 하고 이렇게 따뜻할 때는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이래도 사반 저래도 사반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공영방송의 표준 같은 방송국, 바로 영국의 BBC죠.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 현지 시각 지난 6일 정오뉴스 앵커가 저렇게 시작된 카운트다운 끝에 좀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이런. 저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상에 생방송 중에 유튜브도 아니고 영국 공영 BBC에서 말이죠. 나중에 본인은 해명하기를 스태프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함께 이제 손가락으로 세다가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 왜 손가락을 그걸로 세? 믿거나 말거나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저 역시 오늘도 안전 제일 방송사고 금물 외치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김현숙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의 섬 완도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람 보고 살아요 하신 이 영란님, 웃고 울고 열받고 사람 들었다 놨다 하는 사반 최고 하신 주대발님, 우리 냥이 루비는 왜 사반을 좋아하는 걸까요? 신기해요 하신 부산의 김혜옥님, 자 우리 강아지 애니는 왜 사반을 좋아하는 걸까요? 신기해요 하신 강성애님, 입원 중인 우리 신랑 최동익 씨 아프지 말고 빨리 퇴원하자 하신 인천의 심윤경님, 노산을 앞둔 임신부예요. 지하철 버스에서 자리 양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수군대지만 말아주세요 하신 김혜우님, 폐혈증 걸려서 돌아가실 뻔했던 엄마 황경순 여사 기적적으로 소생하셨습니다 하신 정상협님, 안산의 최영숙님, 광명의 김영주님, 영등포의 김준범님, 문희선님, 최숙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아세사바 뉴스 오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쉬는 날 찾아온 불청객, 누가 찾아왔을까요?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문 닫은 가게 앞에 수상한 그림자가 슬며시 가게 안을 요리조리 살피더니 잠시 후에 옆으로 뿅 사라지는데요. 잠시 후 가게 들어왔어요. 입장했어요. 자, 곧장 목표물로 향하는데 돈통이었습니다. 돈통을 열고 본격적으로 현금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찾은 돈을 들어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포켓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돈을 다 챙겼는지 지금 넣고 있어요. 자, 돈을 다 챙겼는지 뒷정리를 저렇게 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가게를 또 빠져나갑니다. 아니, 저 도둑은 왜 이렇게 밤눈이 밝을까요? 저 어두컴컴한 데서 어떻게 바로 돈통을 찾았을까? 그렇죠. 지금 보면 상습적이거나 아니면 전문가거나 아니면 매우 잘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2월 6일 새벽 2시 30분 경남 양산에 저기가 치킨집입니다. 치킨집에 발생한 현금 절도 사건인데 이날 치킨집 휴무였고요. 그렇지만 가게에 어슬렁거리는 남성이 매장 입구에서 기웃거리다가 뒷문으로 들어가서 돈통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버린 사건입니다. 다만 하나는 몰랐는 것 같아요.
CCTV가 당신을 다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가져갔고요. 다음 날 이 주인이 돈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금통 비어 있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처에서 피해를 본 가게가 여기 말고도 서너 곳 더 있다고 하니까 하하, 이런. 아마 전문적으로 이렇게 터리범, 현금 터리범이 아닌가 하고 CCTV가 있기 때문에 검거가 곧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잡혀야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한밤중 비상사태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한밤중 벌어진 정말 끔찍한 폭행 사건 만나보시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떨어졌어? 아니 이거 뭐예요? 네, 저게 지금 빨래 건조대 화분 의자 잿더리 이런 것들입니다. 저게 지난달 29일 오후 8시인데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저 6층 집인데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아내를 폭행하더니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면서 어깨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빨래 건조대며 화분이며 잿더리며 이런 것들을 창밖으로 던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저게 차로 떨어지면서 차 뒷유리가 파손이 됐습니다. 또 곳곳이 찌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총 3대가 피해를 입었고 그 주민인 제보자에 따르면 경비원이 저 집이 종종 시끄럽긴 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말이죠. 초등생이 아파트 위에서 벽돌 던져가지고 어르신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초딩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걸 저 바깥으로 던지면 사람 뭐 어떻게 자 보세요. 차 박살난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그런데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배우자를 죽일 수 있다고 협박성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남성을 제지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서두르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그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난동을 부리니까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제압한 뒤에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50대 남성을 조사를 했는데 죄명이 이겁니다. 가정폭력,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수재무생계는 뭐냐면은 화분 같은 걸 던져가지고 밖에 던져가지고 차량을 파손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걸 했는데 현행범을 체포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 반드시 구속돼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눈앞에서 쿠콩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도로 위에서의 장면 만나보시죠. 자, 도로 잘 달리고 있어요, 불박차. 자, 그런데 왼쪽 잘 보십시오. 왼쪽에서 저 뭐야? 저 트럭에 비명 소리. 자, 트럭에 갑자기 쾅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목재를 다 쏟아내는데 그때 차 이 비명 소리. 자, 목재하고도 또 지나가는 차가 쾅 부딪혔습니다. 자, 사고 장면 목격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운전자 괜찮은지 살피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거의 무슨 미국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인명피해는요?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난 6일 오전이고요. 강원 춘천입니다. 목재를 옮기던 벌목 운반 차량이 15m 아래로 추락을 한 겁니다. 저 언덕 위가 임업 현장이었고 여기서 일하고 있던 차량이었는데 추락하면서 실려있던 목재가 떨어져 나오면서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운반 차량에는 70대 운전자 타고 있었고요. 그 목재가 덮친 승용차에는 60대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만 입었는데 당시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그 트럭이 앞부분으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운반 차량 운전자는 차에 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잃지 않도록 제보자 비롯해서 주변에서 계속 말을 걸면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떨어진 목재들도 치우고 차들 지나갈 수 있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세상에 얼마나 진짜 끔찍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전한 주차 빌런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지난 월요일 기억나십니까? 주차 공간을 3칸이나 차지했던 그 민폐차 노랑이 람보르기니. 자, 방송 이후 정말 많은 질타와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이고 망신살 뻗쳤네 하고 정신 차렸을까요? 영상과 사진 만나보시죠. 정신 차렸으면 오늘 전해드릴 리가 없죠. 그래도 방송 덕분인지 크게 인심 써가지고 저번에는 3칸, 이번에는 1칸 줄여서 2칸.
주차선은 사뿐히 무시하고 당당히 그 경계 가운데에 주차해놨습니다. 자, 하하 참 경고장이 하나, 둘, 셋 지금 몇 개가 붙은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3개가 붙었는데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요지부동. 자, 경기 김포시 장기동 모 아파트 이미 동네에선 차주가 이 사는 동 호수까지 다 알려졌다는데 아니 왜 저러고 살아?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해가지고 저번에 과태료 500만 원 드셨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분이네요. 뭐 너무 고집스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강철 멘탈을 가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 저 차량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송국에서 저 주차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주차 장애인 구역에 가로로 딱 3칸 다 사용했던 그 차잖아요.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얌전히 차를 잘 세웠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또 어제부터 저렇게 2칸에 떡하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장도 붙이고 왜 그러냐고 묻고 뭐 이러면 주차구역이 없어서 난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경고장도 무시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잘 이렇게 붙여서 세우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시민 모두와 지금 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이게 지금 처음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3칸 점유했을 때 그 네.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상습적으로 저렇게 주차 빌런인데요. 아파트 측에서도 현재로서는 경고장을 붙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하고 또 사유지기 때문에 시청 측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런 걸 알아서 이러는 건지 정말 같이 거주할 이유식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보하신 분들한테 도대체 전 양반 누구시냐 여쭤봤더니 신상에 대해서는 막 아무튼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막 설왕설래가 한창이라는데 저거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문제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아마 너무 귀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혹시나 다닥다닥 붙였을 때 흠집 같은 거 주차할 때 이제 문 열면서 개폐할 때 흠집이 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국산차 타고 다니든지 하여튼 저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뭐 도로교통법보다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대표회의. 관리 규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했을 때 이 벌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 실제로 뭐 몇만 원씩 부과해서 또 500만 원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진짜요? 들어서 그래서 그걸 관리비로 쓴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나중엔 차값 뽑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아파트마다 주차가 매우 힘든 아파트는 그런 거 하는 경우도 뭐 금연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연하게 되면 벌금 같은 거 부과하고 본인들이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금연을 하면 벌금을 줘요? 그게 이제 금연을 자기들이 흡연을 하면. 흡연을 하면 죄송합니다. 금연하면 칭찬 죄송합니다. 저 욕 흡연을 하게 먹겠습니다. 되면 죄송합니다. 그 금연 이 벌금 부과처럼 이 주차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하는 거 이거 의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돈보다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신랑이 하다가 쾅쾅쾅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갑자기 차 한 대 놔두고 꽝 치고 뭐야 이거? 갑자기 꽝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자, 그래도 뒤로 살짝 빼요. 자, 아이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6명 말리는데 왼쪽으로 틀더니 또 어디론가 가는데 쭉 가다가 꽝! 저 아저씨 왜 저래 도대체? 아니 이게 도대체 이 맥락 없는 돌풀 행동을 벌일 땐 술, 약, 무면허 이 셋 중에 어떤 거? 자, 아닙니다. 이제 지난 11월 27일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한데요. 약간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땅 보상 관련해서 실랑이가 있고 이 운전자 딸이 입구에 막아서니까 차량이 잇따라 다른 차량을 들여박는 모습입니다. 근데 급발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고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하죠. 피해 차량이 한 8대 정도 되고요. 저런 경우는 과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특수 재물 손괴죄가 됩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특수 폭행,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고요. 지금 사람은 다친 게 없기 때문에 특수 위험한 물건인 몇 킬로, 몇 톤짜리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자동차를 부숴버린 결과가 된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동기에 따라서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 책임도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공사 커지겠는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점점 꼴 보기 싫은 지인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또 전해주셨어요. 네, 깍듯하던 아는 동생이 돈 좀 벌더니 태도가 굉장히 좀 예의 없어졌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부부랑 알고 지낸 지 6년 된 친한 아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꽤나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태도가 좀 미묘하게 바뀌어서요. 형인 사연자한테 툭툭 반말을 하더니 사연자네 가게까지 놀러와서 오늘 돈 많이 벌었다면서 자랑을 하질 않나. 형네 가게는 물건이 너무 비싸다면서 훈수를 두질 않나. 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친한 동생이라고 얼마 전 이 동생 생일에 사연자네가 저녁도 샀고요. 32만 원짜리 옷 선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연자 아내 생일 때는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더니 뭐 제대로 바로 대답을 못하니까 필요한 거 없으면 말든가 하고는 축하 인사도 없이 생일을 그냥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돈을 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엔 그래도 본인이 밥 사겠다면서 사연자 부부를 식당에 데려갔는데 셋이서 밥값 5만 원 나왔다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 눈치를 줬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역이 좀 좁아서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돌변한 이 동생이랑 연을 끊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동생입니다. 형, 지훈이 형. 아, 형수는 가만히 있는데 왜 형이 난리야? 자, 난 분명히 형수한테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물었어. 형수가 대답을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필요 없으면 말든가 한 건데 이게 잘못이야? 그리고 알고 지낸 지가 지금 6년째인데 말 좀 짧게 한다고 폰에 한 번에 아이고 꼰대 났네 꼰대 나서 형 그거 열등감이야. 내가 돈 좀 잘 버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동그라미. 오늘 우리 박 교수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 계속 설명을 들어보죠. 할수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뭐 임마 열등감? 은배 이 자식 이거 너 진짜 한번 맞을래? 야 돈 몇 푼 만진다고 형이 우습지? 옛날엔 조폭 마냥 말끝마다 형님 하더니 그리고 나야 그렇다 쳐. 네 형수가 얼마나 널 살뜰히 챙겼는데 뭐 생일 선물 필요 없으면 말든가라고? 야 너 은배 너 오늘 좀 맞자. 한 대 맞고 2년 끊자 X. 그렇습니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지인이라는 동생이 정말로 내가 한자를 쓸게요. 인의 예지도 없고 이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당고토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단칼에 절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생일날 밥도 사주고 32만 원 상당히 선물했는데 그 형수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이 먹었는데 5만 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저 같으면 단칼에 절교.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부터. 자, 이게 또 정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뭔가 받았으면 그 묻지를 말든가 물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반말조로 하는 게 저는 그냥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이런 동생 있으면 인간관계 끊을 것 같아요. 진짜요? 혼낼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막 호칭을 이렇게 막 쉽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사실은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반말하듯이 예의를 이렇게 안 갖추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박상희 소장님 의견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게 비호가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은망덕한 인간을 유일하게 지지하신 우리 박상희 교수님. 네, 저 지지한 거 아니고요. 생일 선물권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절교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일 선물은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동생이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로 동생이 변하고 정말로 배은망덕한지 약간 물증 없이 심증이에요. 약간 이 사람 말투가 좀 짧아진 것 같다. 뭐 생일 선물을 물어봐 놓고 대답은 안 해준다. 5만 원짜리 밥 사줘 놓고 그거 아까워한다. 라는 거기는 한데 그게 확실하게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지금 괘씸해서 더 좀 크게 보일 수도 있는 상태고 정말 어쩌면은 만에 하나는 너무 형이나 이 형수가 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진짜 그게 아니라 정말 못되고 예의 없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오늘부터 정말 손절해야지. 그러고 정말 절교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하고는 자연스럽게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하고 뭐 인연을 끊지 않아도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지고 대화도 안 하게 되고 피하기도 안 해져서 저희가 헤어지세요. 요이 땅 하지 않아도 그래 헤어져.
이렇게 반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철없어서 내가 너무 또 재밌어? 좋아해서 인간관계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잠깐만요. 제리메이님. 혹시 예. 박상희 퇴출? 교수님 오늘 살짝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 정도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리메이님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하셨고요. 살다가님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만날 필요 없어요. 동동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 사람 원래 천성이 그랬던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 사하구 사시는 허현욱 선생님 재밌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자, 지난 6일 수요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 드론을 띄워서 해변을 저렇게 촬영하고 계셨다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자 모래사장에 있던 비둘기가 프로펠러 윙 소리에 놀라가지고 갑자기 팍팍팍팍팍 하면서 잠깐만요. 비둘기 저기 있네. 자, 갑자기 비둘기들이 확 날아오르더니 그중 한 마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빵! 아이고 드론 어떻게 아이고 추락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버드 스트라이크. 내 비싼 드론 망가졌나 싶어서 막 뛰어가셨는데 역시나 프로펠러 한 짝이 박살이 났습니다. 아, 어쩜 좋아. 아, 아까워. 저거 비싼데. 진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어릴수록 로타 장애는 위험하니까 접종은 빨리 끝내야겠고, 그런데 로타릭스는 두 번 만에 끝나니까 2회 접종으로 빨리 끝내세요. 고민을 왜 해요? 이미 세계 판매 1위인데. 로타릭스 하자고요. Nespresso. What else? 무릎까지 꿇고 프로포즈를 했던 남편. 하지만 결혼 후에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내에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어린 자식에게까지 학대를 한 건데요. 결국 이혼을 선택한 아내. 이 과정에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학력부터 직업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온라인에 유포까지 시켰습니다.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6개월 전 지난 6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딱 이 멤버 그대로 별별 상담소에서 전해드렸던, 그래서 정말 큰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었죠. 자, 최근 아내분께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셨어요. 자, 일단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가 지난 2015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편이랑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은 자신이 S대 출신이다, 그리고 변호사 겸 회계사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만나다가 2018년에 결혼을 했고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알고 보니 과거에 이혼 경험이 있었고 결혼 생활 내내 폭언에 폭행까지 일삼습니다. 또 아들에게까지 학대를 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이었는데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이 남편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학력도 거짓이었고요. 변호사 겸 회계사다 이런 직업도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으면 저희가 뭐 굳이 또 방송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전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남편이라는 자는 자기 아이 사진을 한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 커뮤니티에 그냥 뭐 한번 딱 글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중독자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태어난 날에다가 애기 사진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네. 댓글이 그렇게 심하게 달리고, 에서 무슨 모임 같은 거 하는 것도 제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갈 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차 타고 가면은 네. 어디가? 하면은 그냥 가보면 안 돼요. 그래놓고 가보면 이제 막 시위하는데, 모임하는데 저한테 링크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리고 강요를 했어요. 투표 같은 것도. 자기 아이 사진 위에 제목이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를 했지만 뭐뭐충이 주니어 나왔다 이기 자기 아이 이름을
벌레 충자를 써가지고. 자, 그런데 자기 아이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아내의 얼굴 신체 사진까지 올려서 몸매 평가를 또 유도하는 듯한. 네, 저희가 그때 이제 뭐 변호사 출신의 회계사 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S대 나왔다 이런 얘기 다 거짓말이었었다 이런 거에 다 놀랐다가 마지막에 이 극우 이 성향 남쪽 커뮤니티에 아이 사진을 올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결혼 사진을 올리고 아내 얼굴 사진도 올리고 결정적으로 아내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렸었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 너무나 놀랐었고 그 아내의 신체 일부 사진은 뭐 명백한 성희롱이죠. 거기 아래에 또 막 댓글들이 달리면서 어떤 사람은 나도 저장했다 그러면서 막 유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내가 받은 충격 저희가 그런 걸 얘기했었고 그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었고 800만 원 벌금이 나왔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본인 얼굴은 가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 사진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자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뭐 나라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뿌옇게 처리는 했지만 바로 저 얼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렇죠. 제보자에 따르면 아내 임신 10주 정도 됐을 때 조금 뭐 하혈이라든지 유산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당시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일방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부를 하죠. 유산이 될 수 있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성범죄, 강간을 좀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아프니까 좀 하지 마라. 왜 이러냐 하니까 미쳤냐라고 하면서 또 폭행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증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녹취, 뭐 진단서까지 있었는 상황인데 강간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특히 이제 부부간의 강간죄는 사실은 인정이 안 되다가 2009년 이후에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 뭐 특별한 사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지금 채팅창은 막 부글부글 폭발 직전인데 말이죠. 이자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친자식에게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애 팔자가 병 X입니다.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 핏덩이 자식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양압기라는 거를 꼈어요. 양압기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사한테 양압기를 왜 끼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 소리를 했어요. 애 침대에서 자는 거 지팔자지. 애 침대는 거 지팔자지. 자, 팀장님 뭘까요? 도대체 정체가?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임신 34주에 조산을 했습니다. 조산을 하니까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양압기를 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장인 장모가 왔겠죠. 근데 장인 장모 앞에서 뭐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인간을 부를게요. 그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아이를 애 땡땡 참 이거 애 땡땡이라고 표현하면서 불구가 되는 것도 제 팔자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하루에 한 번 30분 동안 면회가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한테 악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악담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애들보다 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저 애를 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아기 아빠가 할 말이 도저히 아닌데요. 그리고 1년 돼봐야 정상인지 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제 태명도 있고 아이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애 땡땡이라고 계속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 아기 아빠가 많은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기자 단순히 폭언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 자신이 활동하던 극우 커뮤니티에 당시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의 사진을 올립니다. 이 사실상 뭐 놀리고 조롱하라고 아이 아빠가 판을 깔아준 거죠. 실제로 그 아래에 아이를 성희롱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렸고요. 뭐 아이를 가리켜서 절규하는 거 봐라 라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은 이후에 아이를 안고 있던 제보자를 향해서 폭언을 하다가
생수병, 종이박스 이런 것들을 던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가 놀라서 구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내는 반드시 처벌해야겠다 싶어서 이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에서 아기가 만 0세, 만 1세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저희가 항고 진행 중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재는 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또 뭐 애 땡땡이라고 부르더니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애 사진 좀 나한테 보내달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도 받으면 거기다 또 올리려고? 네. 반응이 맨 처음에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적지근하다가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접근 금지 명령도 이제 내려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근데 이제 이게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후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 후에 판사가 한 번 더 바뀌었는데 여기서 면접 교섭권이 허가가 되었대요.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벌금형도 받았고 또 아동학대 혐의까지 수사 중인 이 남편한테 아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주기 싫은 거죠. 사실 제가 엄마라도 이 사진 너무너무 주기 싫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아픈 아이 사진을 그렇게 올려서 조롱거리를 만든 적이 있는 아빠를 어떻게 믿고 이 엄마가 그 소중한 아이 사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 마음은 이런데 또 현실의 법적인 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유 저런 인간을 왜 만났어? 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 S대에 나왔어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하면서 막 정말 구애를 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막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고 다 거짓말. 자, 박지은 변호사님. 예. 지금 이혼 이 소송 이 재판만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저런 인간하고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일단 아마 이혼 사유는 뭐 확실합니다. 성범죄도 있지만 뭐 스토킹이라든지 스토킹 불기소 되긴 했지만 촬영이라든지 벌금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맞는데 이혼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심리 또 양육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이 심리가 길어지는 것 같고요. 피고인 이 남편 입장에서 하나하나 계속 다툰다 그러면 재판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뭐냐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가 아이를 이제 한 번씩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지금 아버지로서 사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면접 교섭권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요? 친권을 상실하거나 제한도 가능합니다. 친권 상실 청구라든지 제한 청구라든지 면접 교섭권 사전 처분하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재판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걸 더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는 당신 쪽에서도 할 말이 있으니까 반론을 주시면 전해드릴게요라고 보통 사족을 다는데 그런 거 설령 온다고 해도 당신 거는 우리가 진짜 전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스님 복장을 한 남성이 전국의 공구업체를 돌며 발전기를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종교 집회에 쓸 거라며 승려증까지 보여줬지만 해당 종단은 수년 전 없어진 곳이었습니다. 남성의 범행을 알아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특히 공구업체를 운영하는 가족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공구업체에 승려복을 입은 승려가 오면서 시작됐어요. 네, 지난 1일이었고요. 승려복을 입은 남성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이렇게 두 명이 공구업체에 찾아옵니다. 발전기 빌리고 싶다라고 해서 사장님이 어디에 쓰시려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려복 입은 남성이 그 야외에서 불교 신자들 행사가 있는데 조명도 켜야 하고 마이크랑 앰프 써야 해서 전기가 필요하다. 발전기 2대를 3일간 빌려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승려증,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시켜줬고요. 연락처도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임대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그 임대료가 총 66만 원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익 추구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66만 원에서 또 심지어 2만 원을 깎아줬다고 합니다. 이 스님으로 보이는 사람 직접 싣고 가겠다면서 이 발전기 실을 트럭까지 따로 불러서 이걸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반납일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바로 발전기를 빌려갔던 아까 그 신분증 속 스님이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반납일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하루 더 사용할 테니 하루 임대료를 오늘 오후에 입금해 주겠다. 오후까지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하고 입금도 안 돼서 바쁘셔서 못 하셨겠구나. 내일 아침에 드려봐야지 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으셨나요? 안 받습니다. 잠수 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전기 점주께서는 이제 선한 일에 쓴다고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겉모습이 완전 승려였으니까 너무 바쁘신가 보다 그러고 철석같이 믿으신 거죠. 그리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겠지 그러고 다음 날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다음 날 전화를 너무 여러 번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결국에는 발전기 2대와 함께 잠적을 했고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첫 번째 사건이었을까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구의 한 공구업체에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또 나타나서 또 발전기가 필요하다, 또 문수사라는 절에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신분증도 맡기고 또 다시 잠적했다라고 합니다. 패턴은 비슷해요. 피해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발전기 혹은 건설기계 임대점이고 이게 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정도가 하는데 그 기계는 똑같은 기계입니다. 공구업체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남성이 최근 2달 새 광주, 인천, 대구 등지에서 이렇게 발전기를 빌려간 후 그대로 잠적했고요. 이게 한 대당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 제품이고요. 이 발전기 다 똑같은 제품인데 지금 전국에 신고된 게 10여 건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못 받겠다 싶어서. 그래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공범일 가능성이 있어요. 장물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팔아서 아니면 그것을 사들이는 아마 똑같은 기계를 지금 훔치고 사기를 치고 판 상황까지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뭐 복장도 그렇고 그 승려증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그걸 누가 이거 가짜네 그러겠어요.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신 거죠. 자, 신고 후에 뒤늦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무늬만 스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소속된 종단을 확인해 봤더니 예. 이 종단은 수년 전에 없어진 그 종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늬만 스님이었던 것이죠. 가짜로 스님 행사를 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피해 사장님을 취재해 봤더니 뭐라 했냐면 당시에 신분증하고 승려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얼굴까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스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가짜 승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짜 승려가 전국을 돌면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개탄스럽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엔 예. 신분증, 승려증 다 위조해가지고 당연히 위조했겠죠. 왜냐하면 진실로 거기 있다고 한다면은 조사가 들어오니까 추적할 수 있으니까 아마 유죄된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기 행각을 하기 때문에 승려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대한불교 의성종이라고 아까 그 신분증에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대한불교 의성종 어떤 종파일까 계속 찾아봤는데 세상에 구글에서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발전기 대당 가격이 600만 원. 야, 이거 진짜 찾아야죠, 이거. 네, 그런데 이 남성이 그 발전기 실을 트럭을 직접 불러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 사장님이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CCTV를 돌려보고 그 트럭 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인근에 있는 트럭 알선 업체에 다 전화를 돌려서 혹시 이 트럭 아시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겨우겨우 묻고 물어서 마침 한 업체를 통해서 그 트럭 운전 기사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 운전 기사에게 전화해서요. 기사님이 그때 그 싣고 가신 물건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 내가 피해자인데 그 물건 어디에 내려주셨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서울 독산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 내려놨다는 겁니다. 다른 피해 사장님들의 물건 역시도 이 공영주차장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그 뒤에 이 물건들을 어디로 옮겼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광주
아까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에 지금 차가 내렸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디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지금 피해자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사실은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죠? 얼굴. 얼굴 드러내면 그냥 지금 바로 사건 반장에서 잡아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기 내지 횡령이 성립할 수 있어요. 속여서 가져갔으면 사기. 저거를 살짝만 걷어내면. 바로 잡힙니다. 어. 바로 지금 방송 중에 잡혀요, 그냥. 그 저희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법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준비돼 있는데? 안 돼요. 그래도 안 되고 법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미국에 아니, 박 변호사님이 변호해 주시면 되죠. 누구를 변호합니까? 예. 저희 프로그램. 그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사진들은 많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액도 상당하고요. 공구업체가 열세잖아요. 영악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 경찰이 곧 검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 무늬만 스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역시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전국의 공구업체 사장님들 모두 조심하십시오. 승려복을 입고 있는 저 남성 키 180cm 가량이고요. 몸무게 100kg 이상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합니다. 늘 한 남성을 대동하고 나타나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저렇게 건방진 자세로 하고 있는 버릇이 있답니다. 이런 외형과 특징을 가진 남성이 저 발전기 좀 빌려주세요 찾아온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부터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아들을 감싸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짚어봅니다. 자, 이번 사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아들이 엄마가 쓰러지셨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5월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자택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40대 남성이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0대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면서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어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자, 팀장님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근데 아들이 말한 게 뭐냐면 아들이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가 말다툼을 했었고 어머니를 밀어뜨렸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112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112 신고해서 와 보니까 어머니가 숨져 있어요. 근데 숨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검시를 하거든요. 외상을 보는데 머리에 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살한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 아들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사인은 뇌 손상이기 때문에 탈핵에 의한 즉 살인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아들이 나가기 전에 왜 어머니와 다투었는지 그 이유도 털어놨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한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것 때문에 계란 프라이 때문에 계란 프라이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집에서 아들이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요. 안주로 어머니한테 계란 프라이 하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다가 나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출해서 본인 아마 또 술을 마셨던 것 같고요. 나중에 계란 프라이 이후에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이 112에 신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나이 40 먹은 놈이 지가 계란 프라이를 해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네, 이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왜 안 해주셨겠어요? 귀찮아해서 안 해주셨겠어요? 가장 쉬운 음식이 계란 후라이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들이 있죠. 이 아들 일은 안 하고 성실하지 않고 늘 술만 먹었을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나가서 술 먹다 들어온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또 술 먹겠다 계란 후라이 안주로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귀찮으신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술만 먹고 있는 게 너무 걱정되고 안타깝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술 먹지 말아라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어떤 사랑의 말을 또
듣지도 않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머니를 또 폭행한 거잖아요. 이런 패턴의 어떤 늘 생활이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란 놈은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뭐 그랬다면서요. 네,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정에서도 줄곧 혐의 부인했습니다. 이 자신은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밀었다. 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친 적은 있다. 하지만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평소 어지럼증 호소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자연 기자가 전한 이 아들이란 녀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넘어져서 그러니까. 사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부검 결과는 좀 이 피고인의 주장하고 아들의 주장하고 달리 좀 나오는데요. 특히 부검 결과 중에 이 뒷머리가 바닥이나 벽 등에 둔탁한 물체에 강하게 붙여서 뇌가 손상됐기 때문에 두개골 안에 정말 세게 매우 빠른 속력으로 넘어졌다는 뜻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때리거나 막 이거 밀거나 했으면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바로 아주 세게 넘어지지 않는데 방어기제 작동할 수 없는 정도로 매우 세게 밀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팍 밀었을 것이다. 팍 밀어서. 그래서 뒤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재판부는 받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강하게 밀어서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때리거나 아니면 그 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갖는 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상해 결과가 계란 후라이라든지 이런 우발적인 면 등을 고려해가지고 살인죄는 아닌 존속 상해 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들 예상하시죠? 저 형량.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징역 7년. 자, 팀장님. 처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웃 주민이라든지 누나의 진술을 들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도 아들이 모친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면서 계속 행사한 거로 보인다고 했고요. 또 사건 하루 전날에도 어머니가 자신의 딸, 그러니까 피고인의 누나죠. 누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때렸다고 하는 진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보통 자기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평소 아들한테 폭행당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들을 그래도 패륜 아들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친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패륜적 행동을 계속될 거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사실은 이 돌아가신 분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를 50도 안 돼가지고 또 이 사회에 풀어놔가지고 또 누구를 또 어떻게 하라고 7년형을 선고하냐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뭐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 그래 우리 새끼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 그러다 결국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부적응자 40대 아들 이제 어머니가 안 돌보셔도 되는 그런 나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적응자 알코올 중독자일 가능성 높은데 이 아들을 엄마 아니면 거둘 사람이 없었던 거죠. 먹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그냥 품고 가셨던 건데 또 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누군가한테 그냥 다 공개하셨으면 이렇게 아들이 나를 때린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어떻게든지 분리조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못 하신 거죠. 내 아들이니까 그냥 내 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딸한테도 너무 힘드니까 아들이 폭행을 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또 아들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또 딸도 걱정하셨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내 딸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딸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희생당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좀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유산의 아픔을 겪은 40대 여성 최 씨. 남편과 양가 부모님의 위로 속에 결혼은 진행됐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목격하게 된 남편의 불륜 정황. 그 충격으로 아내는 또 한 번 유산을 하게 됩니다. 병실에서 무릎을 꿇은 남편과 그런 남편을 호되게 나무란 시부모를 보고 겨우겨우 용서한 아내. 하지만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받은 초음파 사진. 손이 귀한 시가에선 면목이 없다면서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아이까지 잃고 이혼 위기에 놓인 아내는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조금 보통 이렇게 사건에서 막 열이 나다가 별별 상담소에서 그래도 조금 금요일에는 이렇게 한숨 돌리고 했는데 오늘 사연도 참 속 터집니다.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결혼 전과 후에 두 번의 유산을 겪은 40대 여성의 사연. 결혼 과정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사연자는 40대 여성 최 씨고요. 그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 역시도 40대였습니다. 둘 다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가에서 약간 결혼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가 혼전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니까 그 예비 시가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반겼다고 합니다. 그 최 씨가 듣기로는 예비 남편 쪽이 좀 손이 귀하다고 했고요. 특히 아들이 귀해서 요즘 시대 같지 않게 좀 아들아들하는 집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친정에서는 괜찮겠냐 살짝 못마땅해 하기도 했는데 워낙 시가 어른들 성품도 좋고 남편도 반듯해서 믿고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딸이 얼마나 좋은데 대세인데 무슨 아들이에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일단 낳기만 해라라는 그런 분위기라서 최 씨도 뭐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결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게 유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결국에서는 유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정에서도 놀랐지만 이제 시댁은 너무너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임신했다고 너무너무 다들 좋아해서 빨리빨리 결혼하라고 한 건데 저 지금 사파 보시면 알겠지만 울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가 모두 일 어쩌나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대로 결혼을 하자. 그리고 아이는 또 금방 가지면 되지 하면서 최 씨를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의를 한 끝에 서로가 상의한 끝에 최 씨가 회사는 관두고 몸조리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 몸도 마음도 잘 회복하고 결혼도 마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행히 최 씨는 임신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나 기뻤지만은 혹시나 또 유산할지도 모르니까 친정에는 알렸지만은 남편하고 시가에는 뭐 나중에 깜짝 놀래킬 생각으로 아마 안정기, 이거 임신하면 안정기가 있죠. 안정기 갈 때까지는 아마 이 최 씨가 비밀로 하기로 해서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 번 진짜 유산을 하고 나면 습관성 유산 뭐 이런 거 네. 있으니 정말 진짜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 최 씨가 정말 집에만 있고 조심조심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일이었어요. 남편 서재에 들어갔었는데 남편이 쓰고 있는 PC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로그인이 좀 되어 있었어요. 안 돼. 자, 남편 메신저로 어떤 여자가 반지 사진과 함께 하트가 전송되는 게 있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대화창을 열어보니까 이처럼 누가 봐도 연인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 사진도 있고 우리 바닷가 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아내인데요. 애써 좀 침착해보자라고 했지만 결국은요. 병원에 실려가서 두 번째 아이도 이렇게 잃게 됩니다. 아니 지금 시가에는 알리지를 않아가지고 이 남편은
아내가 두 번째 임신한 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유산을 했으니까 장인 장모께서 남편한테 사위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사위가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병원으로 뛰어왔어. 뭐 혼비백산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무릎을 꿇고 이제 싹싹싹싹 빌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도 도착을 했어요. 그 시부모님도 상황을 파악했고 사돈에게 면목 없다고 막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마. 우리가 반드시 헤어지게 한다라고 막 눈물의 호소를 이어갔어요.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이제 눈물의 호소를 하고 남편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그냥 한 번만 더 먹고 다시 살아보자 그러고 이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통 진짜 막장 드라마 보면 뭐 시부모들도 막 자기 자식 편을 들던데 그 정도는 아니었네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겨우 퇴원해서 이제 몸조리하고 휴식 취하고 있는데 그 문자가 하나 옵니다. 열어보니까 사진인데 그 초음파 사진인 거예요. 이 누가 잘못 보냈나 싶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메시지가 옵니다. 이 보낸 사람은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당신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 그 유산했다는 소식 듣고 나도 죄책감이 들어서 당신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나도 내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염치 없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당신 남편 못 놔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어쩌면 좋니 진짜. 자,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이 초음파 사진 이걸 보고 남편도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시가에서는 또 이 사실을 알고 이 상간녀 임신한 상간녀 듣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 씨는 내심 아니 아까 책임지고 헤어지게 그러니까요. 하겠다면서. 시부모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갔는데 웬걸 웬걸. 상의하라 하러 갔는데 그 집에 상간녀가 있었고요. 무슨 부엌에 보니까 명절처럼 음식하고 보약하고 반찬이 한 보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손잡고 있고요. 상간녀하고 시부모가 아니 아까 책임지고 헤어지게 한다며. 손잡고 있다니까요. 자 믿었던 남편 그리고 믿었던 시부모에게 두 번, 세 번 발등을 찍힌 겁니다. 상간녀를 집에 불러들여서 밥 해주고 보약 지어주고. 자, 오늘 별별 극장 시어머니 역할의 박상희 교수, 며느리 역할의 이자연 기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별별 극장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병실에서 제 손 꼭 붙잡고 두 사람 꼭 헤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알지. 내가 알다 마다. 그런데 그건 제 뱃속에 애가 있는 걸 몰랐을 때 얘기고 애가 있다는데 그 귀한 애를 지우라고 할 수는 없잖니. 아니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귀한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워서 그 충격으로 전 자식 잃었어요, 어머니. 그래, 그거는 내가 100번 사과하마.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워낙 손이 귀하잖니. 너희 남편도 외동이고 네가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뭘 이해해요? 이혼하란 말씀이세요, 지금? 저 이혼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참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저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근데 나도 엄마다 보니까 내 새끼가 먼저인 걸 어떡하니. 걔가 바람난 거 너무너무 괘씸하지만 어쨌든지 애를 가졌다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좀 이해해다오. 진짜. 아니, 은배 팀장님. 만약에 은배 팀장님 딸을 이런 식으로 그 사돈집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은배 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나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응징을 하고 싶지만은 씨가 다 사돈댁 다 부셔버려. 박살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법을 지키는 사람이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상간녀, 남편, 시부모 상대로 민사, 형사 찰 수 있는 일일이 뒤져가지고 민사소송도 걸고 형사도 걸어서 법적으로 처벌시켜야죠. 그리고 당연히 이혼시켜야죠. 운동은 왜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사고 치면은 제가 처벌받잖아요. 그거 참아야지,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네. 진짜.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손이 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간녀 인정한 이 정말 배은망덕한 시가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자, 일단은 뭐 이혼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혼 사유는 이제 증거가 있죠. 뭐 바람, 부정행위, 거기다 아이까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도 가능하지만 시부모의 이런 행동도 사실은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위자료가 진짜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시부모 상대로도 소송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재산 분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혼 소송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혼하고 뭐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결국 내 몸,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번의 유산이면 여성의 몸은 너무 많이 타격을 받고 또 남편이 미워도 어쨌든 내 뱃속에 있던 내 아이를 잃은 거기 때문에 그 상처도 사실 너무 크죠. 게다가 또 배신도 당하셨고 너무 이제 안타깝습니다. 한동안은 이 상처를 마음에 품고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돈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자료도 많이 받고 재산 분할도 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정말 이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 시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심리 상담도 받으시고 여행도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오로지 나의 치유만을 위한 시간 그런다고 다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치유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도대체 그 무슨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뭐야 손주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에 그 상간녀한테 약속까지 깨면서 나는 그 남편이라는 놈보다 그 시부모가 더 고약하네 진짜. 현대 생활에 맞지 않는 얘기죠. 뭐 손이 뭐 귀하면 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길래 부정행위하고 잘못된 걸 갖고 그것을 용납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위자료, 뭐 재산 분할, 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많은 좀 돈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 뭐 지금 채팅창에서 진행자 말 조심하라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 이런 얘기를 듣고 말 조심을 하겠냐고요 지금.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네, 일단 뮤즈님 이혼해서 다 받으시고요. 얼른 이상한 사람들 속을해서 나오세요 하셨고요. 이경숙님 저도 시엄마인데 같은 여자로서 아들이 바람 피우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정하영님 남편 조선시대 왕세손인가요? 대를 이을 후궁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진짜 오늘 진짜 화가 나네요 좀. 자, 죄송합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대형 화물 트럭 2대가 교차로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충돌로 트럭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기어들어가더니 이 옆에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덮쳐버립니다. 전복된 컨테이너에는 목판이 실려 있었고 그 무게만 무려 3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 크레인 2대나 동원해서 운전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완전 그냥 납작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이 컨테이너를 치워보니 그 아래로 완전히 짓눌린 차량이 보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이 차 문을 열어보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저 차 안에 타고 있던 두 사람 모두 눈에 띄는 외상도 없는 상태로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와우. 이 저게 사고 가능해요? 차량 보시면요. 아찔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이 탑승객들이 좌석 시트 아래로 피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으로 옮겨진 세상에. 탑승객들 타박상이나 찰과상 하나 없이 말 그대로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조사에 나선 소방당국은요. 속도를 안 줄이고 달린 컨테이너 트럭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와, 진짜.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덩치 좋은 한 남성 터벅터벅 도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가던 행인 옆으로 다가가더니 벼랑간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유모차와 행인 모두가 길바닥에 어떡해. 쓰러져 버립니다. 이 주먹에 맞은 행인은 얼굴 감싸주면서 고통스러워하죠. 가해 남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요. 그렇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유모차에 혹시 애 있어요? 이 쓰러진 유모차에 10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래 진짜. 그리고 뜬금없이 공격당한 행인은요, 이 아기의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손녀부터 챙기는 모습입니다. 이 다행히 아기와 할아버지 모두 아주 큰 부상은 피했지만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이 심지어 피해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14살짜리 소년이었는데 역시나 길을 걷다가 갑자기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놈 잡아야 돼 진짜. 네, 다행히도 사건 다음 날 체포가 됐습니다. 범인은 29살 남성. 이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 2명이 모두 아시아계입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인종 혐오 범죄였군요.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경찰 바디캠 영상입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황급히 내려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한 시민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는 공원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쿵 부딪히죠. 바로 범인이에요, 범인. 당시 상황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 me borrow your bike. Let me borrow your bike. Thank you. Up there, up there. I'm on a bike. I'm in pursuit. On your front! On your front! On your front! He's been detained for section 23. I'm going to get this back to its owner. I've just grabbed it off a member of the public. Oh, okay, so mate, I caught him. Wouldn't have caught him without your help. Thank you so much. Really appreciate that. All right. Cheers. 아, 공원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그런데 이 마약상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친 겁니다. 아하. 자, 머리를 굴리는 경찰 눈에 자전거를 탄 시민이 딱 들어왔어. 곧바로 빌려서 타서 마약상 체포에 성공한 겁니다. 민경 합동. 합동입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잡은 마약상.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휴대전화 소지품에서 각종 증거가 무작위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마약 공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주 징역 3년 8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전거를 흔쾌히 빌려준 시민에게 깊은 땡큐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것은 한 학교 주차장인데요. 근데 무슨 일인지 학생들이 하나둘씩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는 차로 달려갑니다. 학생들은 차에 달라붙어서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차차차차차차차차. 자, 바로 저 차 아래에 2살, 3살짜리 아이 2명과 아이 엄마가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이고야. 주차장에서 서행하던 차가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였는지 그만 아이들과 엄마를 친 겁니다. 어머나.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와서 그 무거운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덕분에 아이들과 엄마 모두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와우.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The car is heavy. We do our best, and the moment that I heard the kids crying, it's like, oh, thanks God, he's good now. 자, 다행히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아이 엄마 부상 정도가 꽤 심각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떡해. 다행히 현재는 잘 회복 중이라 하고요. 아이들의 아빠는 많은 학생들이 도와준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살았다면서 고마움에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모두가 잠든 밤중입니다. 고양이가 입에 뭔가를 물고는 바삐 움직입니다. 기다란 끈부터 이 방울 달린 실에 가방까지 아주 쉬지 않고 물어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게 뭐예요? 이 집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쁘게 꾸며놓은 트리 장식들이었습니다. 이 집 1층에다 트리를 놨는데요. 고양이가 밤만 되면 저렇게 장식을 하나씩 물어다가 2층 침실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이런 고양이의 행동에 집사는 내가 꾸민 트리가 마음에 안 드나?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무슨 상관이야. 이 결국 집사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장식과 트리를 모두 고양이에게 줬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그제서야 트리 아래 앉아서요.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고양이의 모습에 누리꾼들 고양이한테 맡겨보자. 전생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나 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금 썰렁한데 댓글 반응이 썰렁했어요.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